지난달에는 금리 동결이라서 안정된다고 하더니 이번 달에는 동결했는데도 급락이래요. 주린 입장에서는 뉴스에는 모르는 용어만 쏟아지고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그런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건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S&P 500 ETF 하나만 사서 10년 이상 보유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르면 그 ETF도 하락장에서 못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폭락장, 경기 침체가 오면 떨어질 때마다 더 사야 되는가? 아니면 혹시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불안해져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목표는 하나입니다. 미국 시장을 흔드는 경제 지표가 뭔지, 주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장기 투자할 때 우리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세 가지만 보고 설명해 볼게요. 미국 시장은 대부분 이 세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CPI라고 하는 물가지수. 둘째, 고용지표. 셋째, FOMC라고 하는 연준의 결론.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 단어로 연결됩니다. 금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먼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활비가 얼마나 오르냐 그 숫자예요. 외식비나 장바구니 물가, 월세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CPI도 올라갑니다. CPI가 주식에서 왜 중요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2%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CPI가 3%나 4%로 나오게 되면 물가가 안 잡혔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 금리를 못 내리겠구나. 그러면 주식, 특히 성장주는 훨씬 많이 흔들려요. 금리를 내려야 성장주는 투자를 늘릴 수 있는데 내리지 못한다는 소식은 성장주에게는 악재인 거죠. 두 번째는 고용이에요. 고용지표는 일자리와 임금이 얼마나 탄탄한지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월급을 받아야 소비가 돌게 되고 기업의 매출도 버티고 경기도 유지되는 거죠. 시장은 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주린이들이 제일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생각해보면 고용이 좋을 때 무조건 주가가 오를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2024년 이후로는 반대 상황이 훨씬 많이 생겼어요. 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고용이 너무 강하면 임금도 오르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잡히질 않아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고용이 좋다고? 그러면 물가가 안 잡히니까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지겠네. 그래서 좋은 고용이 오히려 주가엔 악재가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FOMC입니다. FOMC는 연준이 모여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회의입니다. 시장은 오늘의 금리 인하보다 다음이 뭐냐를 봐요. 2025년 10월이 딱 그랬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0.25% 인하했는데 파월 의장은 12월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신중한 어조를 보였거든요. 그 때문에 S&P 500은 오히려 빠졌던 거죠. 2025년 말에 산타랠리가 오지 않은 것도 이것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연준에 압박하는 거 아시죠? 금리 빨리 내려라. 금리가 낮아야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주가도 오르니까요. 특히 2026년은 중간 선거가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선 주가를 부양해서 경기가 좋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의회도 장악할 수 있겠죠. 올해도 트럼프는 금리를 계속 내리라고 압박할 겁니다. 어떤 지표가 발표되어도 매번 이렇게 한 줄로 번역해 보세요. 아, 이번 발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미뤄졌을까? 아니면 당겨졌을까? 당겨졌다면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는 거고요. 밀렸다면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도 내려갑니다. 이것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도 ETF를 적립식으로 하다가도 떨어질 때 덜 흔들리고 오히려 더 살 타이밍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표를 보면서 타이밍 판단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